네, 안녕하세요. 엄마 자존감에 힘에 젖어이면서 책을 소개해주는 여자 이민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께 또 다른 아주 좋은 책을 준비해왔습니다. 이거예요. 아이의 재능을 찾아주는 부모의 질문법. 분명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책의 저자는 심리학을 전공하시고 또 그리고 소아 정신과 교수로 재직 중인 두 분의 박사님이신데요. 우리 아이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떠한 질문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제가 산 책은 아니고요. 작년에 제 남편이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산 책이에요. 읽어보고서 저에게 꼭 읽어보라고 적극 추천을 했는데 저는 1년 만에 이 책을 다시 잡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읽어보고서 한 두세 꼭지 읽었는데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 반성을 하게 되고 감탄을 한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잡으니까 또 남편이 또 읽겠다고 잡더라고요. 저는 아직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고요. 꼭꼭 씹어먹느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이 앞부분만으로도 우리 어머님들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 있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책이 질문법이기 때문에 저도 어머님들께 질문을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나요? 또는 커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길 원하시나요? 네.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았고 질문을 드리면은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행복하게 살길 원해, 잘 살길 원해 라고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가 어떻게 살길 원해요? 하면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 행복하게 사는 거, 잘 사는 게 어떤 걸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생각해 볼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한 중학생인 아들이 공부를 하다가 좀 이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짜증을 낸 것 같아요. 사실 힘들잖아요. 그 말을 옆에서 듣던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거는 다 네 미래를 위해서야. 네가 지금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야 좋은 직장, 대기업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야 돈을 많이 벌고 그래야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참고 해야지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듣던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아빠 지금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대기업, 좋은 직장 들어가서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요.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시는데 그게 행복한 삶이라면 저 공부 안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잘 들어보니까 정말 아이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기억 속에 이렇게 굉장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실 어머님들도 이게 맞다라는 걸 알고 저도 맞다라는 걸 아는데 정작 내 아이 교육시킬 땐 이 생각이 무시되거나 무시하고 싶어지잖아요. 그쵸? 저도 요 근래 참 곰곰이 생각해보고 어제 제가 한 강연을 듣고 왔거든요. 거기에 강연을 듣고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이에게 제가 그 지식을 지식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또는 교육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은 그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거부 반응을 보인다면, 너무 힘들어한다면 내가 욕심을 좀 내려놔야 하지 않을까. 그 욕심을 자꾸 부르다 보니까 아이에게 잔소리가 가고 아이는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서 부모 사이에, 엄마와 자식 사이에 암암리에 문제가 생기고 다시 한번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어제 강연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다짐하는 계기였는데요. 정말 생각해보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지식이 그 성공의 지름길,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식은 인공지능 로봇이 이미 다 흡수를 한 상태이고 인공지능 그 로봇과 우리가 대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갖춰야 할 거는 창의적인 생각,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로봇이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인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성은 어른이 돼서 순간 갑작스럽게 길러지는 게 아니래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배려, 그리고 부모의 본보기를 보고서 형성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잠깐 샜지만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기에서 이 저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아이에게 어떤 학습을 시키기보다는 아이의 재능을 찾아주기 위해서 많은 경험을 시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어떠한 재능의 소질을 보이는지, 어떤 쪽에 관심을 보이는지를 부모님도 캐치할 수 있고요. 아이 스스로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사춘기가 들어서면서부터 그 전에 경험한 것으로부터 스스로 자기 재능, 나는 이런 부분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쪽으로 공부를 더 해봐야겠다, 또는 나는 이런 쪽으로 더 개발을 시켜야겠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러니까 부모님 스스로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질문을 해야 하냐면요, 내 아이가 아직 해보지 않은 경험은 무엇인가? 그리고 아이가 아직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부모님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 아이가 아직 해보지 않은 경험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어머니께서 적극 찾아서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또 요즘은 사실 다양한 분야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러하기를 또 원하시기도 하잖아요. 어머님들, 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도 뛰어나네, 음악적 재능도 있네, 운동도 잘하고, 한자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다양한 걸 키우기 위해서 많은 학원들을 보내시고, 선생님을 붙이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할 기회를 주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것의 한 예로 아주 재미난 인가요? 얘기를 하나 들려줬는데요. 그게 찾았질 않는데, 어느 날 여우와 고양이가 숲에서 만나 서로 자신의 재주를 자랑하고 있었다. 고양이는 높은 벽이나 나무 위에 오르는 재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우는 나는 100가지 재주가 있지. 그리고 그것도 확실하게 알고 있지. 그래서 어떤 위험도 피할 수가 있어. 라고 자랑했대요. 그때 사냥개와 사냥꾼이 달려왔다. 고양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다. 여우는 100가지 방법을 두고 갈팡질팡 하다가 붙잡혀 죽었다. 라고 이솝 우화를 소개해 줬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보면 자기의 뚜렷한 어떤 개성, 특기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처럼 한 가지 재주를 확실하게 키우는 게 앞으로 미래에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아이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한 가지 재능에 집중할 수 있게 또 어머니들이 자신에게 질문을 하라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예로 들어주셨어요. 아이 스스로 이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가? 아이 스스로 이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가? 아이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이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요. 한 가지 활동을 집중해서 충분히 해볼 기회를 주는 게 아이의 재능에 찾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2, 3회 정도는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짜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아이가 이 활동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 우리 아이들 사실 어떤 분야에 어떤 부분에 흥미를 갖고자 해도 학원 다니고 숙제하느라고 시간이 없죠. 충분히 무엇인가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가장 단기간에 짧게 할 수 있는 무엇을 찾는가요? 게임. 정말 짧은 시간에 크게 생각하지 않고
예,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도 하고 집에 가기 전에 학원 이동하면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쉬는 시간에 또는 엘리베이터 타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 분야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의 장기적인 행복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인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의 장기적인 행복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그래서 아이의 장기적인 행복을 위해서 어머니께서 학습을 떠나서 정말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재능을 키워주는 방법은 우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아이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주고 아이를 잘 관찰하라. 그러면 그리고 아주 자주 하고 많이 할수록 좋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아이의 재능을 찾아서 그 재능대로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으로 또는 어른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네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다시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꼭 우리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에게도 나의 재능을 찾고 나의 진정한 삶의 가치, 즐거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내 스스로에게 많이 질문을 해보고 또 그런 기회를 주고 자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우리 부모님이 행복한 모습, 즐거운 모습, 즐겁게 일을 하고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즐겁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도 우리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어른이 됐을 때의 모습을 즐겁게 상상할 수 있고 그 즐거운 모습을 위해서 그 재능을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하고 발전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많이 더우신데요. 더위 타지 않게 먹는 거, 드시는 것도 신경 쓰시면서 운동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요즘 좀 축축 처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건강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경이었습니다.